네, 친박계가 이른바 김무성 체제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걸까요?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 대선 후보론을 꺼내든 데 이어서 이번에는 친박계 좌장이죠. 서청원 최고위원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건데요. 두 분 패널과 함께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른바 이 친박계 김무성 대표 흔들기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정가에서 나돌고 있는데요. 먼저 이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어제 회의에서 한 발언부터 들어본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천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한 문제를 포함해서 먼저 앞으로 그럼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김무성 대표의 떳떳한 이해가 전제가 되고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네, 방금 이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자, 조 교수님, 예. 방금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정치 생명까지 걸고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려는 게 바로 이 완전국민 경선제, 새누리당에서는 국민 공천제라고 하는데 사실상 좀 힘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제3의 어떤 카드를 모색해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원래 당내 계파 갈등이 존재하니까요. 그 문제를 당 내부적으로 암만 해도 해결하다 보면 양 계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국민들의 선택으로 넘기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사실 이게 여야 동시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고 제안을 해가지고요. 역선택 방지로요. 근데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혁신안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게 여야 합의 하에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차피 내년에 총선하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계파 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천도 받아야 되지만 총선만 있죠. 죄송합니다. 그 내년 총선이 대선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요. 계파 간의 세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친박이든 비박이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초유의 관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존에는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에 위기 극복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반등이 됐습니다. 굉장히 반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 총선도 친박계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어떤 하는 게 오히려 새누리당의 승리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공격을 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 이제 김무성 대표 사회 문제가 불거지니까 좀 더 공격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는 이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이어서 그냥 들어봤는데 함께 있는 모습 보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신문에서 이제 사진을 싣기도 했더라고요. 자, 오늘 서청원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최근에 친박의 핵심이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친박에도 대선 주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최근의 흐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문에서는 이것이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말씀을 하셨죠. 당 지지율이 40% 육박하는데 김무성 대표 지지율은 20%이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과연 적합한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이것은 윤상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청와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서청원 의원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다른 대안을 내놔라 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내년에 있는 총선의 공천권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선 후보에까지도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체제를 흔드는 것이 계속해서 윤석열 의원까지만 했을 때에는 개인 의견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청원 최고위원까지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박과 친박의 대립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방금 최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 4월 이제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 대결에 나선 네. 것 아니냐는 이제 분석이 많은데 조금 전에 들어온 또 기사를 보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마저 국민공천제 그야말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3의 길을 모색할 때라고 지금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와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될 이 원내대표마저 이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 국민 경선제에 대해서, 국민 공천제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예견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긴 했지만 이게 현실화되겠냐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뭐 여야 간에 뭐 주고받기 한다는데 이게 이해관계도 다르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야 간 대표로 단판을 통해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을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단판한다고 또 문재인 대표가 단판을 수용한다고 이게 서로 그런 타결... 뜻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이게 만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만나는 건 가능하고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타협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공천 문제는 정당 내부의 문제고요. 네. 선거제도는 정당 간에 합의해야 될 문제인데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공천의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단판으로 한다라고 되지도 않고 단판을 했다고 해도 과연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당내 구성원들이 그걸 각자 당내에서 그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공천제를 야당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의 어떤 지금 당직자라든지 모든 분위기는 사실상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 건너 갔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차원에서는 약간 단독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는 상향식 공천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단독으로 했을 때 역선택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공천을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돌파는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공천 방식을 둘러싼 이 여당의 이 개파 간 갈등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